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6월 26일, 자, 저녁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방청춘이 어서오세요.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이제 5월, 6월이죠? 6월 이제 거의 이제 끝자락인데요. 아무튼 뭐, 6월 중순부터 조금 이제 뭐, 북한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웠고, 최근에 이제 또 코로나 재확산, 재유행, 요 우려 때문에,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게 이제 금요일인데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제 그 방송 제목은 이렇게 달아봤어요. 조정이 걱정되는 분들은 꼭 보세요. 이렇게 해놨거든요. 아까 이제 문자도 이제 그렇게 나갔죠. 여기 상승치네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정이 걱정되는 분들한테 좀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드릴 거고요. 요즘에 그 조정이 반드시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많고요. 또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조정이 반드시 올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그거와 그 주장에 대해서 조금 반박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반박이라기보다 뭐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생각은 다 중요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그 경험이 짧으신 분들, 또 심리가 또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이 잘못된 얘기를 듣고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셔서 잘못된 투자를 하시고 그래서 잘못된 결과를 낳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피해가 없게끔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조정이 걱정되는 분들한테 왜 조정이 반드시 올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틀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하시는데 각자 도움들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김지영님도 어서 오세요. 자, 요즘에 아무튼 여기 대청봉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요즘에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조정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글쎄요. 요즘에 이제 조정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재유행이 될 것이다. 한여름에도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데 조금 있으면 또 3개월 지나면 가을이잖아요. 여기 마초맨님도 어서 오세요.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가을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가 재확산돼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경제가 되게 힘들어졌는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증시가 폭락이 나올 것이다. 경기 침체 우려 있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북한 문제 때문에 증시가 반드시 폭락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미중 무역 분쟁 있죠? 이게 또 터져가지고 결국에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볼 것이다. 그리고 일본하고도 사이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설령 그렇게까지 되진 않더라도 증시는 폭락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실물 경제는 지금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런데 증시가 이만큼이나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거품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증시는 반드시 폭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더군요. 수많은 개인들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맞지 않나요? 코로나, 경기 침체 우려,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무역 전쟁, 그 다음에 실물 경제 박살난 거, 우리나라 경제 안 좋은 거, 이 얘기 많이 하시죠? 그리고 방금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실물 경제는 하나도 안 좋은데 어떻게 증시가 이렇게 오를 수 있느냐. 그래서 반드시 하락을 할 건데 앞에 이만큼 급락했으니까 최소한 이만큼 빠지든지 운이 나쁘면 더 빠질 수도 있다.
운이 좋으면 요거에 한 3분의 2나 절반 정도 빠지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 현금 들고 있다가 이때쯤에 주식을 다시 사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네, 맞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분들이 맞으면요, 그분들 저기 MBC 뭐 100분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이제 그런데 나오셔가지고 아마 굉장히 대접을 받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증시가 폭락하는 걸 맞춘 사람은요, 웬만한 점쟁이 있죠. 네. 서울에서 유명한 점쟁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추앙을 받습니다. 아, 저분이 조종을 마치신 분이세요. 이러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별로 안 나와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 수많은 사람들이 조정 온다고 얘기할 때 조정이 안 오거든요. 모두가 올라간다고 할 때 그때 나홀로 하락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맞추면은 그 사람들은 대스타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증시가 하락할 거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메인 저기 유명한 그 방송사 있죠? 네. 지상파, 공중파 아니면 뭐 저기 뭐야 그 종편 있죠? 그런 유명한 뉴스 채널에서 8시, 9시 뉴스 앵커도 걱정을 하더군요. 왜요? 실물 경제는 하나도 안 좋은데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그분의 말이 맞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요? 이 얘기를 지금 상세하게 해드릴게요.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기 3월달처럼 이런 급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많이들 걱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제가 하나하나 반박해 볼게요. 저는 이제 그 3월달이나 3월달처럼 이런 폭락은 근본적으로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뭐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근거를 갖고 와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그제 9시 정도면 이제 끝나니까요. 네. 한 3-40분 동안 열심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조정은 절대로 조정 온다고 먼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조정 또는 위기죠. 조정이나 위기는요, 입이 없다고 하거든요. 얘네들은 입이 없어요. 저 지금 가요 이러면서 그런 거 없다니까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위기 또는 조정은 입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온다고 먼저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요. 솔직히 100% 공감하시죠? 그죠? 두 번째, 개인들이 조정 온다고 준비하고 그렇게 부산스럽게 이렇게 행동하실 때 조정이 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주식 투자 경력이 20년이 넘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식 경험이 있죠?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고요. 맞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실물 경제가 지금 되게 안 좋죠. 어떻게 안 좋으냐면 뭐 주변에 있는 분들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개인 얘기이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뭐 장사하시는 분들 뭐 또 사업하시는 분들 물론 잘 되시는 분도 있지만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힘들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늘 다니던 단골 가게, 식당이라든지 어떤 매장을 가보면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손님이 없고, 예, 화순사는님 어서 오세요. 네. 최영규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정말 그 힘들어진 거를 보실 거예요. 자,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경제가 얼마나 힘들고 안 좋은지. 내 가족 또는 사돈의 팔촌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요. 여러분들 눈에 그렇게 보이시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증시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고요? 저번에 특강할 때 얘기해드렸잖아요. 지난주 공개방송할 때 월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돈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돈. 즉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고 정말 대공황 수준의 진짜 대공황 수준의 그런 패닉이 왔거든요. 실물 경제에 진짜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나라들이 돈을 그냥
마구마구 찍어내고 있죠. 앞으로 더 찍어낼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이제 쫙 공급이 되니까 주식시장으로 돈들이 들어왔겠죠. 주식시장으로 현금이 들어왔어요. 유동성이. 그 돈이 뭐 하겠어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처음에 누구부터 끌어올리겠어요? 대형주. 대형주 중에서 개인들이 별로 관심 없는 거. 네. 그거부터 먼저 끌어올리는 거죠. 실적도 좀 받침이 되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거. 그거 먼저 땡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코로나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누구 올리겠어요? 다 순서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간 거는요, 근거 없이 올라간 버블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2시간, 3시간, 이틀, 3일, 한 달, 2달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믿어야 되는데 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얘기거든요. 근데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이거 실수하시는 거예요. 왜 안 믿냐면요, 간단해요. 이거 심리학이에요.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절대로 안 그래요 이러시겠지만 아니에요. 죄송해요. 사람은 거의 다 비슷해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는 잘 안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 뉴스 보시면 그런 뉴스 많이 보시죠. 뭐 무슨 방문 판매 아니면 무슨 뭐를 통해서 뭐 대형 사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 50억, 100억 규모, 뭐 몇백억 규모의 뭐 그런 이제 사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뭐예요? 뭐 어디에 투자하시면 매달 몇 %씩 이자를 따박따박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에 속아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그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공통적으로 쓰는 수법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약속한 그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의 이자를 몇 달 동안 주잖아요. 원금은 자기들이 갖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주다가 그 돈 들고 튀잖아요.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 보셨죠, 그죠? 그게 뭐예요? 눈앞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뭐 채권, 그 다음에 부동산, 뭐 이거 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3일 뒤에 아니면 한 달 뒤에 3개월 뒤에 1년 뒤에 또는 뭐 몇 년 뒤에 이 정도의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자, 투자하세요. 그러면 잘 안 합니다. 왜요? 눈에 안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주식시장으로 바꿔 볼게요. 차트를 딱 보여줘요. 자, 요번에 실물경제가 되게 어렵지요? 사람들이 다 끄덕끄덕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물경제 어려운 거 알아요. 비관론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특히 언론이. 최고의 비관론자가 언론이거든요.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 여러분들 실물경제 안 좋잖아요. 그러면 다 끄덕끄덕 거려요. 그쵸? 맞죠? 그러면 사람들이 네 그래요. 자, 근데 북한의 김정은이 언제 미사일을 쏠지도 모르겠고 트럼프 대통령도 반쯤 미친 것 같고,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반쯤 미친 것 같고 언론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망할 것 같고 저러다 중국이랑 붙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일본의 움직임도 수상하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도 솔직히 걱정이 되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왔겠어요? 이상하죠? 그럼 사람들이 네 그런다니까. 끄덕끄덕거려요. 그러니까 좀 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떨어지면 앞에서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뒤에서 똑같이 떨어지거나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시겠죠? 예,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금을 들고 계세요. 요런다니까요. 그거에 속으시면 여러분들 크게 실수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에 다 속아서 수익을 하나도 못 냅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주변에 비관론자 친구가 있다. 잠시만 인간관계를 끊으세요. 해로우니까 잠깐만 끊으세요. 뭐 친구 관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끊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해로우니까 잠깐 끊으세요. 내 와이프가, 내 신랑이 비관론자다. 잠깐만 끊으세요. 네.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혼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잠깐만 주식 얘기를 하지 마세요. 네.
진짜 원수는 진짜 그 적은 아주 가까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배우자가 그 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뭐 싸우지도 못하잖아요. 네, 같이 살아야 되니까. 실제로 배우자가 그 적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경제학과 출신 배우자를 두고 계시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주 이론적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감당이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네. 실제 그런 사례들이 제 주변에서 있었어요. 남편은 매수하는데 와이프가 들어와서 자꾸 매도를 해가지고 네. 뭐 이상하게 끝난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아무튼 지금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는 믿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는 못 믿는 이제 그런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사기꾼들한테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은 비관론자들이에요. 비관론자 중에 최고봉은 누구냐? 언론이라고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경제가 안 좋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근데 유동성 있죠?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은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통장에 어떤 분은 100만원 있으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1000만원 아니면 뭐 1억 그 이상의 돈이 있으실 수 있겠죠? 솔직히 그 돈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그냥 얼마 있다 이거 뭐 내 돈이다 이런 정도 인식은 있겠지만 안 보이잖아요. 하물며 내 통장에 있는 내 돈도 안 보이는데 정부에서 뭐 1조, 10조, 100조, 1000조를 풀어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겠어요?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안 보이는 유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일반 무방 회원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게 더 빠르고 익숙하고 확실해 보이니까. 그게 여러분들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평생 여러분들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슨 졸부가 되고 싶으셔서 갑자기 진짜 떼부자가 되고 싶으셔서 주식 투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보다 나은 삶, 내 자식한테 뭔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또는 나의 노후를 위해서 아니면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돈 좀 많이 벌으셔서 좀 선한 일에 쓰고 싶으셔서 그러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정말 속으시면 안 돼요. 비관론자들 말 들어가지고 난 잘됐다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비관론자가 아닌데 비관론자인데 비관론자가 아닌 척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주변에 그런 인간관계를 하고 계시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왜 속냐면요, 이런 거를 이제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뭐 유동성 장세가 뭐 맨날 이제 뉴스에서 얘기는 들었겠지만 그게 뭔지 경험을 이제 안 해보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유동성 장세예요. 실물 경제는 안 좋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돈을 많이 풀었어요. 여러분들 주식 사실 때 어떤 거 사세요? 뭐 실적이 좋은 종목 좋죠. 맞긴 맞지만 성장성, 뭐 모멘텀 다 따지시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대형주건, 솔직히 삼성전자건, 네? 아니면 뭐 진짜 개별주건 세력이 매집을 하고 올려야지 가는 거 아닙니까? 즉 외국인의 그 지속적인 순매수, 매수세가 들어오는 수급이 좋은 종목 또는 세력들이 꽉 쥐고 있다가 폭발적으로 급등시키는 개별주 다 뭔데요? 돈의 힘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주식이건 채권이건 부동산이건 무엇이건 간에 정말로 큰 돈 버는 사람은요, 그 돈의 큰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트렌드잖아요. 그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큰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그 비관론자들은 그런 거 안 봐요.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볼 거예요. 그럼 뭐 보는 줄 아세요? 뉴스요. 그래서 아까 언론이 비관론자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차트 보고 얘기해요. 앞에서 이만큼 떨어졌으니 이만큼 떨어질 거다. 그거는 차트 보고 얘기하는 거지 뭐겠어요 그게. 맞죠? 네. 자,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그렇다면 그냥 요거 차트 말고 제가 근거를 몇 개를 한 3가지 정도만 갖고 와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자, 국제유가 볼까요? 국제유가를 보여드릴게요.
자, 사람들 말대로 정말 경기가 내려앉는다면, 네, 경기 침체가 오고 그래서 경제가 내려앉는다면 전 세계 국제유가 있죠? 기름 쓸 일이 별로 없겠죠? 그렇지 않나요?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정말 이런 게 맞으면은 전 세계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겠네요. 요즘에 그 국제유가 관련된 뉴스 네이버 기사에 잘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기사를 안 써요. 폭락하면 기사 써요. 언제 기사 쓰냐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기사를 안 써줍니다. 근데 이렇게 폭락만 하면은 그냥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만들어 버려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기사 안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국제유가 여러분들 뭐 관심 가지신 적 있어요? 없죠?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비관론자, 이 중에 비관론자들 계시면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제유가는 그럼 왜 올라가는데요? 왜 올라가는데요? 마이너스 40달러 찍었다가 여기 마이너스 40이었거든요. 지금 플러스 40달러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 견조한 상승세의 이 흐름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미국 다우지수가 폭락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폭락하면요 국제유가도 무사하지 못해요. 지금이 조정이 시작됐다고요?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추세를 바꾼 거예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뀐 거 안 보이세요? 이렇게 가면은요 설령 국제유가가 중간에 급락을 하더라도 다시 틀어서 다시 올라와요. 이렇게 걱정할 게 없다고요. 지금 중요한 건 지수가 몇 퍼센트 빠졌느냐 그게 아니라 방향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상향이잖아요. 대충 선을 그어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요. 이러고 가고 있는데 웬 조정?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유는 뭔데요? 결국에 이런 유가라든지 이런 상품의 그 가격이 결정되는 기본 원리는 수요와 공급 아닌가요?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중간에 조금 흔들면 어때요? 또 올라온다니까요. 원래 주식은 이런 이제 상품 지수들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미중 무역 전쟁이 걱정된다고요? 그랬으면 여러분들 주식시장보다 그거 아셔야 돼요. 주식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파생시장이고 그 시장만큼 더 큰 게 뭐예요? 이 상품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개별주 뭐 삼성전자도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큰 돈이거든요. 여기가 먼저 반응해요. 3월달에 증시 폭락하기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국제유가가 이미 하락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1월달, 2월달에 이미 하락하다가 3월달에 쭉 빠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빨리 이거를 보셔야 되니까요. 자, 보세요. 시간이 없는데 좀 더 얘기 드릴게요. 이런 얘기 드리면 도움 되시죠? 네. 요즘 여러분들이 힘드셔가지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드려도 반응들이 없으세요. 그냥 강사가 힘이 그냥 쪽 빠져요, 그냥. 뭔 얘기를 하면은 반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리액션들이 없으세요. 네. 하여튼 뭐 그래도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주말 동안에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 놓고 얘기해 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2월 말부터 슥 빠졌고 3월 초에 살짝 올라왔다가 확 빠졌죠. 여기 잘 보시면 정점이 어디예요? 1월 20일쯤이죠. 이때부터 슬슬 빠지다가 이제 훅 떨어진 거예요. 국제유가가 그때 어땠을까요? 1월 고점 1월 8일이죠. 네, 그때부터 슬슬 빠지다가 3월 초에 확 빠졌던 거예요. 코스피 지수랑 국제유가랑 흐름이 똑같죠. 근데 지금은 흐름이 어떤데요? 바뀌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때는 역배열, 하락 추세였는데 지금은 상승 추세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기름이 수요가 많다 적다 많다예요. 정말로 경제가 망할 것 같으면 국제유가가 심각하게 하락합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이 정말 잘못될 것 같으면 국제유가가 하락하겠죠. 네. 실제로 미중 무역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을 때 국제유가 이렇게 급락했었거든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안 빠지는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비관론자들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것 때문에 지금은 현금 갖고 있어야 된다, 주식을 더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꾸로 한번 물어보세요.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재확산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라고. 대답 못할걸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 지역에서 얼마만큼 확산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주변의 지인분들이나 누가 그런 얘기 하면 물어보라고요. 대답 못해요. 거꾸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왜 그렇게 높은지 상세하게 1분만 얘기해달라고 해보세요. 대답 못해요. 제가 옛날에 해봤거든요. 경제가 완전히 내려앉아서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끝났대요.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무조건 끝났대요. 제가 연결 좀 해볼게요. 무조건 끝났대요. 왜 그러는데 얘기해보라고. 대답 못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소리, 뉴스에서 그래서요. 그거예요. 뉴스 보고 와서 비관론자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뉴스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좀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거꾸로 물어보시라니까요.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 그럼 물어보시라니까요. 어제하고 엊그제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 수 몇 명이었는지 몰라요. 미국의 확진자가 많아서 그렇다고. 어디 주에 몇 명 나왔는지 물어보세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뭐 갖고 하느냐, 뉴스하고 차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집단 최면 걸린 거라니까요. 쇠네. 자, 국제유가가 아무튼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거는 매우 긍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름이고요. 실제로 그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그 아시죠? 그 운송이 뭐예요? 뭐 화물 같은 거 막 나르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제 뭐 이렇게 이동을 하지만 물건도 이렇게 운송을 하잖아요, 그죠? 네. 경제가 나쁘면 이 운송이 굉장히 침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운임이라고 하죠. 운임이 낮아지겠죠. 근데 경제가 좋아지면 운임이 상승하겠죠. 왜요? 물건이 많이 오고 가니까 그때는 또 수요가 많으니까 운임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간단하죠, 그죠? 그러면 지금 전 세계 그 운송 지수 중에 대표적인 게 BDI라고 있거든요. 네. 발틱 운임 지수 얘기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BDI 이건데요. 이 벌크선 운임 3배 폭등, 해운주 최악의 바닥은 지났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발틱 운임 지수라는 게 이게 BDI 지수거든요. 근데 이게 뭐를 나누는 거냐면 해운이에요. 바다에서 그냥 그 건화물 날리는 건데, 곡물 있죠? 콩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철광석 있죠? 이런 건화물 시황을 보여주는 게 발틱 운임 지수, 즉 BDI 지수입니다. 요게 코로나가 한참 심하게 터졌었던 2월달, 3월달에는요, 한 460 정도였어요. 460포인트였는데 지금은 1700, 즉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근데 조정이 온다고요? 조정이 온다고요? 이건 뭔데요? 이거 거꾸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세요. 이게 왜 급등했다고요? 중국의 대규모 사회 간접 자본 투자 계획. 중국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하거든요. 미국이 뭘 하면 전 세계가 따라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BDI 지수 중에 KF 운임 지수, 뭐 BCI 지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18만 톤급 이상의 대형 벌크선 운임을 나타내는 BCI, 그 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철광석 생산을 중단했던 브라질의 철광석 업체, 이 발레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회사인데 수출을 재개하면서 운송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어딘가에서 철광석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관론자들의 말처럼 정말로 경제가 망할 것 같으면 세상에 어떤 바보가 철광석을 저렇게 많이 주문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제목 그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이따가 한번 검색해서 기사 한번 쭉 보세요. 이상한 기사 보지 마시고 이런 기사를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으셔야 돼요.
왜 자꾸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요? 응? 맞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 하나만 봐도 아, 세계 경제가 돌아서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죠. 막연하게 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있어,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환율을 볼까요? 환율.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증시가 막 그 요란하고 막 그 저기 막 폭락하고 막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폭등해서 사람들이 환율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환율 관련된 기사 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한 달, 두 달 동안? 최근 한 달 동안? 보신 적 없죠? 증시가 여러분들 진짜로 불안하면요, 환율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환율이 아주 그냥 저 밑에 꾹꾹 눌러놨어요. 굉장히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하고는 방향이 거꾸로예요. 반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내려오면 지수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환율이 지금 안정적이죠? 증시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환율이 이렇게 살살 올라와서 뭐 요 정도까지 올라오면요, 그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증시가 그때는 좀 하락할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근데 지금 여기 있거든요. 1200원은 지금 깰려고 그래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 얘기해 볼게요. 환율을 왜 보여드렸냐면, 자, 진짜 조정이 올 것 같아요. 진짜 조정이 온다고, 혹시라도 진짜 조정이 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주식 팔고 나가는 줄 아세요? 아시잖아요. 누가 가장 먼저 주식 팔고 나가겠어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주식 팔면 어떻게 해요? 환전하죠. 맞죠? 맞죠? 환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일부러 좀 목소리를 좀 크게 내고 있어요. 귀에 쏙쏙 들어가시라고. 네, 지금 목 아파 죽겠어요 지금. 원래 좀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좀 목소리가 좀 퍼지는 목소리인데, 네, 일부러 목에 힘 엄청 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조정이 오고 3월달처럼 증시 폭락이 올 것 같으면 외국인이 가장 먼저 주식을 판단 말이에요. 환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급등하잖아요. 근데 환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눌러놨잖아요 지금. 나중에 혹시라도 환율이 한 이만큼 올라오면 그때 좀 걱정하세요.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외국인이 안 나가고 있잖아요. 진짜 조정할 것 같으면 누가 먼저 팔아요?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맨 마지막에 파는 게 개인 중에서도 지금 일반 개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미들만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개미들만 지금 조정 준비하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목에 힘을 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누구예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오늘 2.7% 급등했죠. 3거래일 연속 외국인 사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자꾸 사요. 근데 오늘은 기관도 샀어요. 전반적으로다가 다. 네? 더 보여드릴까요? 시가총액 2위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맨날 저기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만 쳐다보시죠? 아, 내가 저거 살 걸 그랬는데 이러면서. SK 하이닉스 보실까요? 외국인이 계속 사요. 이 외국인은 그러면 바보인가요? 바보예요? 이거 사고 있게? 기관은요? 잘 보시라니까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동향을 잘 보시면 돼요. 외국인이 계속 사면 나중에 기관이 따라 사거든요. 사고 있잖아요. 개인들만 조정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말고도 많아요. 할 얘기가 많은데 데이터, 근거, 팩트 갖고 오라고 하시면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부족할 뿐이에요. 네. 지금 이제 근거를 한 3가지만 갖고 왔죠. 국제유가, 그 다음에 BDI 지수, 환율, 이 3가지 갖고 왔어요. 아까 철광석 얘기도 좀 해드렸고, 그 BDI 얘기할 때, 그죠? 네.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요, 제가 뭐 꾸며낸 것도 아니고 자기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개인들만 조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심해요. 전문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10년 넘게 전문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거 처음 봐요.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드렸는데, 예전에 지수가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요 막 그냥 저녁 방송할 때 참여도가 얼마나 높은지 평상시에 1.5배에서 2배 가까이 막 그냥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막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저 방에 들어가서 내가 수익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 회원가입 문의도 많고요. 막 무방에 막 바글바글해요 진짜. 제발 저랑 좀 얘기 좀 한번 해보자고 막 계속 그러신 분들 많고요. 상담 요청 많이 들어와요. 그냥 무방이 진짜 바글바글해요. 평상시에 100명 들어오면요, 뭐 무방이 한 150명, 최소한 150에서 200명씩 있어요. 주식을 사보려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 어떤 줄 아세요? 거꾸로예요. 예를 들어서 100명 들어온다. 평상시에 100명 들어온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150에서 200명 들어와야 되는데 150명, 200명은커녕 예를 드는 거예요. 100명이라고 치죠? 그러면 지금 30명 정도 들어와요. 네, 예를 들면 그래요.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유튜브에 그 동영상 올리지만 조회수 뭐 1500, 2000 기본으로 나오거든요. 올리면 뭐 하루 이틀 만에. 유튜브 쪽 조회수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 사이트에서 방송해보면 확 줄었어요. 전문가가 이런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봅니다. 사무실에. 나만 이럽니까? 제가 뭐 저만의 문제면 제가 빨리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래요. 그나마 저기 전문가님은 그나마 괜찮으신 거라고. 이게 뭐겠어요? 전문가들의 잘못이라기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관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식시장이 조정이 올 거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싶지가 않으니까 방송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송을 들어서 시황도 좀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종목이라도 좀 하나 받아보고, 그죠? 내가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방송을 참여하는데 방송 참여 안 하는 건 뭐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왜요? 폭락 올까봐. 그걸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문가면서 이런 현상을 처음 봅니다. 예, 상승진행님 말씀 맞아요. 네. 정말 이런 건 처음 봐요. 어느 정도냐면요, 저기 그 복날 중복이나 말복 때 한방눈 올 그 정도 확률이에요. 그 정도로 황당해요 지금. 이런 건 처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요. 네. 중국에서 더러운 그 질병이 하나 넘어왔는데 전 세계를 강타했지만, 진짜 그 앞으로 또 이런 걸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게 하나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당황한 것 같아요. 언론에서 요즘에 자꾸 코로나 재확산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수많은 경제지표, 뭐 소비지표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언급을 다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 지금은요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서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뺏기시면 안 돼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4월달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4월달에 뭐라고 하는가요? 열심히 주식 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도 그랬고. 근데 특히 4월달에 그랬거든요. 절대로 겁내지 마시고 주식 투자를 하셔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 말 들으신 분들은 4월달, 5월달에 돈 많이 벌었어요. 우리 방 회원분들 그때 돈 많이 버셨거든요. 5월달에 그 매매일주 올라온 거 보셨죠? 3천만원 갖고 하는, 5천만원 갖고 하는 분이 5천만원 벌었어요. 2천만원 갖고 하는 분은 2천만원 벌었고, 소액 투자하신 분들도 그렇게 벌었어요, 돈을. 똑같아요. 여기에서 겁내시죠? 그러면 앞으로 돈 절대로 못 벌어요. 비관론자들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냐면, 자, 여기서 이만큼 폭락했으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폭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싸게 살라고. 세력은요 절대로 그렇게 얕은 수를 쓰는 사람들 절대 수익 안 내줍니다. 제가 그걸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절대로 안 올걸요?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자리까지 안 와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말이 달콤하지 엄청나게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그거는 잘못된 투자 그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펄펄 뛰는 겁니다. 예, 청천이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결국에 주식시장은 출렁출렁이면서 개인들의 생각과 항상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차트와 비관론자들한테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계절을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우선주하고 공략한 것들 쭉 보여드렸죠, 그죠? 네. 저희 방 회원분들이 이제 뭐 그때 하나 우선주, 뭐 넥센 우선주 이런 걸로 수익을 되게 많이 내셨어요. 우선주 진짜 공략을 이제 잘해가지고 수익을 굉장히 크게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선주가 급등하기 전부터 미리 예고는 해드렸어요. 맞죠, 그죠? 근데 이제 우선주가 급등했을 때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선주는 지수가 애매할 때, 대형주가 가기도 애매하고 개별주가 가기도 애매할 때 그때 우선주가 가는 거다. 하지만 우선주 장세는 오래 가진 않는다. 우선주가 가고 나면 그 뒤에 품절주도 간다. 실제로 품절주도 갔어요. 전방이나 우리 방에서 공략했던 신라소미 같은 거 보여드릴까요? 실제로 잠깐만요. 실제로 신라소미 같은 게 저희 방에서 단기하는 방에서 여기서 추천 나갔는데 상한가 가서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1,000원대에 샀는데 3,000원까지 갔으니까요. 매수하자마자 바로 갔어요. 그때 이제 그랬잖아요. 우선주나 이런 품절주들이 급등하고 나면 급등하는 이유는 지수가 애매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그때 또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우선주하고 지수가 애매할 때는 우선주하고 품절주도 많이 가지만 그 뒤에 대선주도 많이 갈 수 있다 그랬죠.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죠? 대선주도 많이 갈 거라 그랬잖아요. 대선주를 한번 해보셔라. 지난번에 화요일날 방송할 때 윤석열 씨 관련주를 한 번 더 언급하고서 이제 제가 그날 방송을 마쳤는데 힌트를 다 드렸어요. 자, 그러면 대선주들이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최근에 우선주 급등한 걸 가지고 이제 조정이 올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아니라니까요. 서현이라고 있어요. 제가 화요일날 윤석열 관련주 얘기했었죠. 물론 그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화요일날이 서현이 여기였었거든요. 지금 어디 있어요? 7,000원 갔다 왔어요. 이게 뭘로 보이세요? 네, 급등 시작한 걸로 안 보이시나요? 지금 윤석열 관련주 중에 우두머리 역할하는 게 누굽니다. 서현. 우리 회원들은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계속 가죠. 그럼 그 뒤에 윤석열 씨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여요. 이게 뭐냐면요. 작년, 재작년에 이낙연 씨 테마주 있죠? 이낙연 씨 테마주들이 급등할 때 그 초기 형태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네. 제가 그랬잖아요. 우선주가 급등하는 건 조정이 온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냥 지수가 애매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개별주, 테마주, 우선주나 품절주는 일반 개인들이 잘 못하시니까 개별주나 테마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현이나 이런 테마주, 정치 테마주죠. 네. 종목 얘기는 안 했어요. 윤석열 씨 테마주 이런 것들 해보셔라. 윤석열 씨가 지금 요즘에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이 종목들한테 호재다 그랬죠. 정확하게 얘기해드렸잖아요. 호재예요, 악재예요? 호재잖아요. 계속 이분이 괴롭힘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앞으로 더 하겠죠. 검찰개혁 뭐 그런 얘기 하니까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윤석열 관련주를 잘 보시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이낙연 씨가 있죠. 이낙연 주들도 차트는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낙연 주들이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남선 알루미늄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움직임이 뭐 차트는 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앞에서 급등을 여러 번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놨었어요. 되게 조용했어요. 윤석열 관련주가 많이 갔지 이쪽은 거의 안 움직였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살짝 한번 움직였죠. 남선 알루미늄인데요. 오늘 장중에 7%까지 올라갔다가 끝날 때는 2%에서 끝났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대선주 움직일 거라고. 이낙연 씨는 이제 어떤 재료가 있었냐면 뭐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정세현 씨라고 예전에 그 통일부 장관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저녁 때 나온 기사죠. 네. 이낙연 대선 캠프 시작한 것 같은데 점점점 그냥 이렇게 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여기는 뭐 뼈 있는 농담이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얘기 쓱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단독 기사죠. 주간조선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이낙연 캠프 사무실 계약하고 전당대회겠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확정. 문재인 대선 캠프와 같은 빌딩이다. 빌딩 사진 나오고요. 쫙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종목들이 반응했을까요? 했죠. 시간에서 보시면 시간에 상한가 조금 모자른데 여기 보시면 남성 보이세요? 9.59% 거래량도 오늘 꽤 많죠, 그죠? 거래량이 시간에서 급등한 거는요, 거래량이 많아야지 되거든요. 거래대금이 한 27억 정도 나왔으니까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남성이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모자랐어요. 9.59%니까 사실상 상한가죠. 네. 오늘도 장중에 5% 상승했고 시간에 상한가. 뭐예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조정이요? 정말로 조정이 시작되면요, 대선 주건, 중선 주건, 뭐 소선 주건 다 그냥 급락이에요. 사람들이 조정이 올 거다라고 걱정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상승 추세로 보이는데요. 안 그런가요? 자,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조정을 얘기하죠. 자, 삼성전자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 많이 보시는데 차트 한번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 종목이 조정받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요즘 외국인들이 사고 있죠? 외국인이라고 기간이 조금만 더 사면 위쪽으로 더 올라오거든요. 상승 추세 아닌가요? 아까 국제유가 그거 드렸죠? 국제유가가 뭔데요 지금? 상승 추세잖아요. 뭐 중간에 이제 출렁출렁이면서 가긴 하겠지만요. 그렇죠? 자, 삼성전자 보셨죠? 뭐 좀 전에 얘기했었던 뭐 남성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이게 앞으로 급락할 차트로 보이세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차트로 보이세요? 우상향 아닌가요? 여기는 주식을 불안해서 손절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없는 사람도 빨리 사야 되는 자리입니까? 사야 되는 자리잖아요. 비관론자들이 차트 보고서 많이 걱정들 하거든요. 근데 그 차트가요, 대부분 요즘에 우상향이에요. 대형주도 이런 거 많고요, 개별주도 이런 거 많습니다. 정말로 조정이 시작됐으면 차트가 이렇게 절대로 못 만들어집니다. 거꾸로 만들어지죠. 조정이 시작됐으면요,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계속 미끄러지듯이 반등이 나와도 힘도 없고 그냥 꼬박꼬박 이 저항선에 맨날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 남성 똑같은 적인데요, 제가 차트를 뒤집은 거예요.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조정이 시작됐다, 현재 조정 중이다, 조정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가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거냐면, 정리해 드릴게요.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들, 실물경제,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가게들, 그런 것들이 안 좋은 거 있죠? 그건 팩트니까 그거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 맨날 얘기하죠. 더 큰 코로나가 올 것이다, 변종이 나타나서 인류가 싹 망할 수도 있다, 경제 싹 망할 거다, 계속 이러죠. 근데 제약사들은 수백 개의 제약사가 뭐 만들고 있어요? 치료제 만들고 있죠. 제약사들이 여러분들 계산이 얼마나 빠른 회사인 줄 아세요? 돈 안 될 것 같으면 그거 안 만들어요. 수백 개의, 전 세계에서 수백 개의 제약회사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성공하는 회사가 없겠어요? 이건 속도전이거든요. 누가 빨리 만드느냐, 그게 관건이니까요. 지금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식 갖고 있는 거 다 털으라고, 그리고 한동안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계속해서 심리를 흔드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주식은요, 주가는 원래 이런 거예요. 출렁출렁이면서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개별 주건, 대용 주건, 지수건 다 똑같아요. 근데 그 고비마다 꼭 언론에서 안 좋은 분위기를 퍼뜨리고 비관론자들이 그런 거를 확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털리게 만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왜 이제 못 걸러내시냐면 경험이 좀 짧으셔서 그래요. 그리고 혼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가려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혼자서 하시니까 더 열심히 뉴스 검색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그죠? 네, 투자할 때도 신중하게 하시죠. 근데 혼자 하시면은 개인들한테 안 걸려도 개인들 그 군중심리에 안 걸려들 것 같죠? 천만에요. 더 많이 걸려들어요. 걸려들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데 가서 똑같은 데 가서 정보 찾잖아요. 한마디로 쓰레기 더미에서 진주를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없어요 거기 그런 거.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고 뉴스 보지 마세요. 그리고 뭐 어떤 전문가하고 같이 하고 계시다. 그 사람 믿으셔야 돼요. 믿으세요. 믿고 그 손 놓지 마시고 잘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회원들도 전문가 잘 믿어주시고 네, 잘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아무튼 수익 많이 내셔서 좀 복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맨날 그 비관론자들 하는 얘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시니까 자꾸 안타까운 게 많이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개별주, 테마주 그리고 단기 수익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매집을 마지막으로 매집할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네. 혼자 하시는 분들, 전문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뭐 하세요 바깥에서? 그 추운 곳에서 안 힘드세요? 요즘에 종목들 급등하는 거 보면 이해도 안 가고 더 갈 것 같은데 안 팔았더니 다 떨어지고 다 된 것 같아서 팔았더니 더 올라가고 힘드시죠? 왜요? 주식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저희 방에 들어오시는 신규 회원들 중에 초보도 있으시지만 10년 특히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세요. 그분들 하나같이 똑같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시장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제 혼자서 못 하시겠대요. 네, 그래서 많이 들어오세요. 네.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저희 방에 주식 30년 이상 하신 분들 많아요. 네. 왜 그분들이 저보다 경력이 더 되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그분들이 왜 저희 방에서 함께 하시겠어요? 왜 함께 하시겠어요? 주식 투자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중 심리에 이제 휩쓸려 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네. 아 예, 천하무정님 잠시만요. 네. 제가 이쪽에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네, 연락처 남겨주세요.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네. 방마다 회비가 조금씩 달라요. 네. 라이브는 한 달에 비가 88만 원이고요. 네. 네.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제 금요일 밤이라서 약속도 많으시고 좀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보니까 여기 유튜브 쪽에 보니까 또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쪽 메일 주소 남겨드렸으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더 상세하게 또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제 드렸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너무 믿지 마세요. 눈앞에 안 보이는 거 있죠? 그거를 믿어야지 믿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진짜 그런 투자 수익, 제대로 된 투자 수익을 거두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또 주식 투자 또 열심히 하신다고 너무 저기 뉴스 보지 마시고요. 네. 제가 차라리 제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남겨놨었던 그 녹화 방송 있죠? 네. 그 다 있으니까 사이트마다 다 있고 사이트에 다 있고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 도움들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일관되게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증거자료로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회원 한 분이 무방회원이신데 댓글에다가 이런 걸 달아놓으셨더라고요. 필명이 이제 모링가님인데 이 방송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저보고 신기하다고 그러셨어요. 네. 잘한다가 아니라 네. 진짜 신기한 분이네요. 다른 전문가분들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W자 반등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3월 반등 이후에 하락 대비했는데 저는
진검승부는 쭉 상승을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냥 뭐 전문가 이건 이거 빼도 되고요. 네. 이때는 전문가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그랬으니까요. 네. 그 3월달에 있죠. 네. 3월달에 폭락 나오고 나서 4월달에 반등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지수가 쌍바닥 칠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 방에서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겁내지 말고 그냥 하시라 그랬어요. 매집하고 수익 나는 거 잘 챙기면서 그냥 앞만 보고 하시라고.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계속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지수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폭락 나오고 나서 이만큼 반등 나왔을 때 있죠. 여기서 사람들이 다 쌍바닥 찍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방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고요. 걱정하지 말고 눌림목 종목 공략해라 그랬어요. 겁내지 마셔라. 개인들이 조정 온다고 하면 절대로 안 오더라. 그게 묵묵히 갔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 이상한 소리 하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이제는 이런 식으로 쌍바닥 찍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이렇게 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요. 주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제 뭐 이유도 있고 뭐 변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증시가 만약에 또 이렇게 하락할 일이 있으면요, 아마 돈을 더 많이 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올라가겠죠. 그죠? 네. 이런 식의 시장은 전 거의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왜 그런 마음이 더 자꾸 드냐면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폭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네, 네, 솔로몬님 어서 오세요. 네. 아, 저희 방은 저기 뭐예요? 그 스윙 위주로 종목을 추천하고 있고요. 네. 직장인분들 여기 이제 한 분이 방 소개랑 매매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달라고 하셨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매매 스타일은 스윙입니다. 그리고 손절은 안 하고요. 네. 손절가 같은 거 처음부터 제시 안 하고요. 네. 바로바로 이제 수익 낼 수 있게끔 돈이 이제 빨리빨리 돌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추천 나갔던 종목이 이제 코리아 S인데 코리아 S가 아침에 시초가에 사가지고 오늘 보이시죠? 바닥에서 샀는데 시초가에 사가지고 29.7% 상한가까지 들어갔었어요. 상한가 그 인근에서 매도 사인 오늘 내드렸고요. 보이시죠? 네, 잠깐만요. 아침에 시초가에 사가지고 네, 상한가 들어가서 이제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 사인 내드렸어요.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 파시라고. 아침부터 수익이 20%짜리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은 스윙입니다. 손절가 없고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사인이 반드시 나갑니다. 네. 지저분하게 분할 매수하는 거 없고요. 주로 시초가를 공략하고 네, 손절 없고 그 다음에 직장인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전체 회원의 80% 정도가 직장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매수 매도 편하게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매수 매도를 신경 써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회원들하고 소통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회원들이 뭐 1대1로 뭐 물어보시면 이렇게 아무튼 뭐 회원들이 뭐 질문하시면 네, 다 친절하게 다 상담해 드립니다. 네. 네네. 그래서 들어오시면 다 굉장히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되게 편안하게 잘 하세요. 네. 아까도 이제 뭐 코리아 S에 제가 아침에 스윙으로 추천했는데요. 네. 문자 나온 것도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이런 것도 보여드려야지 믿더라고요. 네, 보시면 보이시죠? 네. 제가 이제 방금 캡처해서 왔어요. 네. 오늘 스윙 코리아 SE 네, 재료 써드렸고 동시호가에서 매수하세요. 시간 8시 50분쯤에 나갔죠? 정확히 52분인데 네, 지금 바로 하나 이제 캡처해서 왔어요. 직장인분들 매매 잘하시라고 이제 요 시간대쯤에 보통 추천을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매수 사인이 잘 나가니까 네. 뭐 스마트폰이 아니라 네. 옛날 그 피처폰 갖고 계셔도 얼마든지 수익되실 수 있어요. 네. 네네. 방문이가 되게 편합니다. 네. 저희 방에 또
그 이렇게 뭐 40대, 50대 분들이 또 가장 많으신데 50대가 제일 많으세요. 네.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래서 방 분위기가 되게 이제 되게 좋아요. 네. 점잖고 되게 좋습니다. 네. 회원분들도 좋은 분들이 되게 많고요. 네. 네네. 네. 그래서 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들어오세요. 지금 들어오시면 이제 윤석열 관련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재료가 좋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계속 사고 있어요. 추천하고 있고 종목 추천은 하루에 막 몇 개씩 막 그렇게 내지 않고요. 하루에 한 종목 아니면 이틀에 한 종목 이렇게 추천 나갑니다. 네. 네네. 그리고 지금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회원분들 계좌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현금으로 막히지 않게 네, 그렇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거면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들어오세요. 왜요? 지금 윤석열 관련주도 지금 최근에 매집한 게 있는데 아직 더 좋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종목 공개를 못 하겠어요. 지금 다 수익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매집한 윤석열 관련주 막 급등한 것도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오픈을 못 해요. 왜냐면 지금 오픈하면 나중에 뒤늦게 뒤따라 사는 그런 이제 회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종목 망가질까 봐 언급을 못 하겠어요. 네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답변 드렸죠, 그죠? 네, 뭐 상세하게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 아까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네,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금요일이고 여러분들 그 좋은 분들하고 약속이 많으셨을 텐데 그 시간을 저한테 내주셨고 그리고 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